안녕하세요. 저희는 정강수, 이시영, 강현준, 이동섭을 모둠으로 한 국어 토론입니다. 저희는 우상의 눈물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으면서 두 책 간의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책을 검색해보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우상의 눈물을 표절하였다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정말 표절한 내용인지 아닌지 직접 읽어보고 각각의 주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 토론을 시작합니다. 먼저 작품 특성입니다. 먼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는 청소년기의 도덕적 갈등과 성숙을 그리는 전형적인 성장소설의 특징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초등학교 교실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우화입니다. 주인공 나는 정의감에 불타 싸우지만 현실에 부딪혀 무력감을 느끼고 결국 굴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 자아의 성찰, 삶의 모순에 대한 인식을 겪으며 성장해갑니다. 이 문열은 이 작품을 통해 문학이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권력 구조, 교육의 문제, 도덕적 양심 등에 대해 날카로운 문제 의식을 드러냅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시대적 배경은 19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의 한국 사회를 보여주고 권위주의와 억압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침묵과 수능이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창작 의도는 권위와 불의에 대한 비판, 권력 앞에 침묵하는 학급생들의 집단의 모습과 주인공 개인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독재 사회에서 정의와 양심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문학적으로 고발함이 보였습니다. 주제에서는 권력과 침묵, 양심과 수능, 정의의 의미, 개인이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것의 어려움과 중요성이 있고요. 보편성과 특수성은 1980년대 군부 독재와 같은 한국 현대사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였고, 보편성에서는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불합리한 권력 그리고 집단의 침묵과 동조 현상을 통해 시대 국가를 불문하고 보편적인 인간 심리와 사회 구조를 드러내었습니다. 우상의 눈물의 작품 특성입니다. 이 작품에서 학급은 한국 사회의 축소판으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 학급에서 담임 교사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하는 위선적 통치자입니다. 그의 조력자인 반장 형우는 교사의 조력자로서 기표를 축출하는 정치적 중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나는 권력 중심에 끼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관찰하며 내면의 혼란과 비판 의식을 키워가는 인물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객관적 시선을 확보하게 되며 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행하여지는 폭력은 감시, 동조, 강요, 정서적 압박 같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 작동합니다. 두 책 중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1인칭 회고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병태의 시선을 따라가며 권력에 저항하고 순응하고 다시 회상하는 과정을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우상의 눈물 또한 나의 시점에서 서술되며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 인물들을 통해 위선과 정의, 진실과 권력의 이면을 복합적으로 그려냅니다. 두 작품 모두 우화적이고 상징적인 인물 구성을 통해 교실이라는 공간을 사회 구조의 축소판으로 활용합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는 권위와 폭력의 화신이며 우상의 눈물의 형우와 담임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위선의 상징입니다. 우상의 눈물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은 구체적인 시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육 현정을 바탕으로 겉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은밀한 조종과 위선이 작동하는 현대 사회를 풍자하였습니다. 우상의 눈물의 창작 의도로는 위선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으로 정의처럼 보이는 말과 행동이 실제로는 타인을 조종하고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가짜 정의에 쉽게 속을 수 있는지를 문학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우상의 눈물에 대한 주제는 위선과 정의, 진실과 조작,
겉과 속의 불일치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저희에게 질문하는 것은 권력은 꼭 물리적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와 같은 근본적 질문을 저희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눈물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성은 현대 교육 시스템과 교사의 권위, 학생 자율 운영 등 학교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것이 특수성이고, 보편성은 인간 사회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위선, 조작된 정의, 사회적 권력 게임을 통해 시대와 공간을 넘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보편성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우상의 눈물의 작품 동기와 작품의 특성, 그리고 시대적 배경과 특수성, 보편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모두 두 작품을 읽은 후 감상 내용과 두 작품이 각각에게 영향을 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책의 감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고 난 후 저는 이 책이 현재 우리 사회 속에서의 권위주의와 같은 행동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가가 이런 권위주의의 권력과 침묵이 정치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작은 사회, 즉 학교 또는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 속 권위주의라는 내용을 읽고 난 후 나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며 나도 혹시 이런 일이 있었진 않았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학생들에게 권력을 남용한 적이 있었나, 이것도 아니면 나도 모르게 권력 행사를 목격하고 방관하지는 않았나 등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나 또한 나의 학교 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학교의 학생들은 모두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장과 부반장 또한 동일하고, 이렇게 학생들은 모두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학교 속 권위주의라는 것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책이 저에게 준 영향은, 두 책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학교 생활들을 돌아보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학교 생활에서 내가 권위주의와 같은 행동을 목격하진 않았나, 혹은 내가 나도 모르게 사용한 권력이 남에게 피해를 주었나. 그로 인해 나에게 권위주의라는 것은 현대 모두가 동등한 권력을 추구하는 사회에선 저에겐 더욱 부정적이게 다가왔고, 모두가 동등한 학교의 학생들과의 사회생활에서 권위주의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든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 책이었습니다.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처음 읽고 처음에는 흔히 빵셔틀이라고 불리는 학교 폭력을 제일 먼저 떠올렸고, 또 뉴스나 여러 매체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권력자들의 몰락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에서의 크고 작은 권력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에서도 분명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눈에 훤하게 보일 수도 있는 크고 작은 권력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이 든과 동시에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나는 어떠했는가를 떠올렸더니, 나 또한 두 작품에서 절대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평범한 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별 생각 없이 그저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 내가 여태까지 왜 그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1960, 70년대인데 그를 읽고 있는 2025년대까지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그렇게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우상의 눈물을 읽고 느낀 점은 권력의 본질과 집단 속 개인의 위치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한병태의 시선을 통해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개인이 수능되는 과정을 매우 잘 보여주어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엄석대라는 인물이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대다수의 아이들이 침묵하며 이에 동조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권력 관계와 그 안에서 작동하는 집단心理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눈물은 위선적 폭력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겉으로는 선의와 자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한 학생을 무너뜨리는 담임 선생님과 형우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진실과 호의로 가장된 폭력이 얼마나 교활하고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겉으로 보이는 선이 항상 선이 아닐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침묵의 대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느꼈습니다. 우리들의 일거진 영웅에서는 한병태와 반 친구들의 침묵이 엄석대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데 일조했고, 우상의 눈물에서는 기표의 고립과 결국 가출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 주변의 방관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불의에 맞서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또는 타인에게 더 큰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영향을 준 내용은 인식적 기능에서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학교라는 작은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와 집단心理,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권력이 단순히 거창한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집단에서도 충분히 발생하고 작동할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특히 나의 수능 과정을 통해 인간이 불의에 어떻게 적응하고 타협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윤리적 기능은 두 소설은 끊임없이 정의란 무엇인가,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는가, 나는 불의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와 같은 윤리적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일거진 영웅의 한병태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저 역시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과연 용기를 낼 수 있을지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 책을 읽은 후에 감상 내용과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는 내 주변의 부조리함이나 불편한 구조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지나친 적은 없었을까 하는 자기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다들 하니까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따랐던 적이 떠올랐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은 없어도 말하지 않는 다수의 침묵이 또 하나의 억압이라는 걸 이 작품들이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 스스로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품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라는 것을 이 두 이야기를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각의 두 작품의 감상 내용과 작품이 저에게 준 영향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이 모두 정광수, 이시영, 이동석, 강윤준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이 저희가 앞서 소개했던 우상의 눈물을 표절하였다는 것에 정말 표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빠빠빠빠 빠라빠빠빠 빠라빠빠빠빠 빠라빠빠빠.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표절을 하였다 측의 정광수와 이시영입니다. 그리고 표절이 아니다 측의 강윤준과 이동석입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먼저 표절을 하였다 측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표절을 하였다 측의 정광수입니다. 제가 일단 먼저 주장할 것은 모두 독재적인 인물이 등장하여서 학교를 지배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리는 내용입니다. 특히 엄석대와 치기표라는 유사한 캐릭터 때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우상의 눈물을 표절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로 먼저 우상의 눈물에서 나왔던 치기표는 제수파의 우두머리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책에서 악의 그 자체라고 표현되었고 거짓으로 착한 척을 하지 않았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는 엄석대라는 등장인물이 교실 안에서 독재자처럼 군림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책에는 한 사람의 권력에 복종하는 집단이 존재합니다. 먼저 우상의 눈물에서는 제수파라는 집단이 존재하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는
교실 학생들이 엄석대에게 복종하는 집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책의 등장인물 모두 복종하게 되는데 그 방식 또한 비슷합니다. 무상의 눈물에서는 최기표는 반장 임형과 담임 선생님에게 시험 위조, 자신의 약점을 밝혀지는 등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하게 되어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는 엄석대가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부임하여 엄석대의 권력 구조가 해체됩니다. 그리고 그 반 아이들은 엄석대를 배신하고 비난하게 되며 엄석대는 굴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책에는 그들만의 권력 구조가 해체되며 굴복된다는 전개 방식이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무상의 눈물을 표절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이 무상의 눈물을 표절했다고 하는 책에 찬성합니다. 첫 번째 주장으로 두 작품 모두 억압과 폭력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 더욱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무상의 눈물에서는 학교 내에서 물리적인 폭력으로 만들어진 큰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최기표라는 인물이 학교 안팎으로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고, 그런 최기표라는 인물을 끌어내리기 위해 담임과 형우라는 인물들이 등장하여 물리적인 폭력에 직접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저항하며 최기표라는 인물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며 저항하였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덩치도 유난히 크고 싸움도 잘하는 엄석대라는 인물이 학교 안팎에서 모든 일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본인의 입맛에 맞는 균형을 맞춰가는데, 이러한 모습을 담임 선생님께서 체벌을 하는 등 물리적인 폭력으로 저지하고 엄석대에게 동조했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내부 고발을 하게 만듦으로써 엄석대에게 저항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입니다. 두 작품 모두 제목에서 권력자의 몰락을 암시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무상의 눈물에서 우상으로 표현되는 인물인 최기표는 반장과 담임의 계략에 말려들어 결국 별 볼 일 없는 학생으로 전락하고, 오히려 그의 사연이 신문을 타고 널리 퍼져나가 영화로 제작될 정도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겪고 난 기표는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러한 결말은 책 제목인 무상의 눈물에서 대략적으로 암시되는 내용이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나오는 엄석대라는 인물은 학교 내의 아이들에게 영웅으로 취급되는 학교 내의 존재자입니다. 그가 행한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루어진 억압과 폭력을 더 큰 폭력과 반 아이들의 내부 고발로 그의 권력을 빼앗은 내용과 한병태라는 관찰자에게 거의 왕처럼 군림해오던 엄석대가 어른이 된 후 경찰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본 관찰자 한병태가 자신에게 왕 같던 엄석대가 그렇게 된 모습을 본 후 술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을 볼 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엄석대라는 인물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무상의 눈물을 표절하였다는 책에 찬성합니다. 저는 우상의 눈물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표절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두 작품의 인물들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듯 보이지만 그들의 성격과 행동 방식 그리고 갈등을 유발하는 동기는 차이를 보입니다. 권력자 인물에서 엄석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는 담임교사의 심의를 바탕으로 학급 내에서 절대적인 물리적, 심리적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는 직접적인 감시와 처벌을 통해 친구들을 통제하며 그의 권력은 드러납니다. 갈등은 엄석대의 명백한 부조리한 행동과 이에 대한 한병태의 저항 그리고 이후의 수능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무상의 눈물 기표는 학급 내에서 폭력을 통해 군림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몰락은 위선적인 전략에 의해 주도됩니다. 담임 선생님과 형우는 기표의 불우한 가정사를 폭로하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그를 무력화시킵니다. 기표의 눈물은
물리적 폭력이 아닌 위선적인 폭력에 의해 심리적으로 굴복당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내부자 인물에서는 한병태는 엄석대의 권력에 처음으로 저항하지만 결국 순응하게 되는 개인의 나약함과 양심의 갈등을 대변하고 그의 시선은 개인의 도덕적 선택과 집단 속에서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상의 눈물에 나는 상황과 대상에 대한 냉소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인물로 사건의 전말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담임 선생님과 형우의 위선적인 행동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며 위선의 폭력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정치의 역할을 합니다. 서사 전개 방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인공의 성장과 내면적 갈등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나는 엄석대의 권력에 순응하는 과정, 그리고 성인이 되어 그 시절을 회상하며 자신의 선택을 되묻는 방식으로 서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화적 성장 소설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반면 우상의 눈물은 하나의 사건, 기표의 몰락을 중심으로 인물들의 심리와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물리적 폭력에서 시작하여 위선적인 폭력으로 전환되는 서사 구조는 독자에게 심리적 긴장감을 유발하며 폭력의 다양한 양상을 탐색합니다. 특히 기표에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는 편지처럼 감정을 극대화하여 위선적인 폭력의 비극성을 강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우상의 눈물을 표절했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이동섭이라고 합니다. 두 작품은 겉보기엔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형식, 표현 방식, 주제 접근법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므로 표절로 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는 두 작품은 장르와 형식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사실주의적 성장 소설이고 우상의 눈물은 우화적 상징 소설입니다. 전자는 초등학교라는 실제 공간에서 인물의 내면 변화에 집중하고 후자는 외계의 우상이라는 상징을 통해 집단 심리를 풍자합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독창적인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공통 주제는 문학에서 흔한 소재입니다. 건의와 복종, 집단의 침묵과 각성은 오랫동안 문학에서 다루어져 온 보편적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 논쟁이나 파리 대왕도 유사한 문제 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주제가 비슷하다고 해서 표절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우상의 눈물을 표절했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방금까지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양측의 반박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표절이 아니다 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권력자의 몰락이라는 주제를 이용한다면 모두 표절인가요? 일단 보편적인 주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표절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표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모든 주제가 같다고 해서 저희가 말하는 건 모든 주제가 같다고 해서 표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일단 먼저 최기표라는 등장인물과 엄석대라는 등장인물이 나왔는데 그 두 등장인물이 그 집단 안에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행사한다는 것이 저희가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그리고 그 권력이 어떤 등장인물로 인해서 굴복되었다는 점, 그런 전개 방식이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는 이것이 표절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과 표절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창작자라면 선행 작품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학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곧바로 표절은 아닙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표절이 아니라면 전개 방식이 조금만 틀려야 되는데 두 책의 전개 방식이 어떤 아이의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였고 그 권력에 행사한 것이 또 어떤 등장인물에 인해서 권력이 굴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두 작품의 그런 전개 방식이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서 표절이 맞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는 이유로 표절이라면 셰익스피어나 이솝우화처럼 고전적인 서사를 따르는 수많은 작품들도 표절입니까? 이 질문은 상대의 주장의 확장 적용의 위험성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입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그런 책들도 같은 주제라고 해서 표절이 아니다, 표절이 맞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주제라도, 같은 전개 방식이어도 방금 앞에서 말했던 그런 예시들의 작품처럼 표절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방금 이동섭의 주장에 저는 살짝 인정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제가 주장하였다시피 두 작품에서 모두 제목에서 권력자의 몰락을 암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상대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작품은 권력자의 몰락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전개 방식에서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표절이나 단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권력자의 몰락이라는 주제는 문학에서 매우 보편적인 서사 구조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작품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표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제가 어떻게 다루었는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가입니다. 제가 방금 주장한 것의 요지는 작품의 주제나 전개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작품의 제목에서 권력자들의 몰락을 암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생각을 정리하여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승측에서 제목이 내용이 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목이 살짝 내용을 몰락을 암시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책 내용에서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완전하게 제목이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라는 내용이 두 책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이 비슷한 거는 내용상 어쩔 수 없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상 어쩔 수 없다는 거는 표절을 했다에 살짝 동의하시는 겁니까? 표절을 했다기보다는 서로 두 작품의 주제가 비슷하여 그로 인해 내용이 비슷한 건 어쩔 수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어쩔 수 없이 겹칠 수도 있고 서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상의 눈물은 체리표라는 인물이 느끼는 감정으로 인해 그가 흘리는 눈물이라고 표현되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엄석대 자신이 느끼는 것이 아닌 그의 권력에 복종하던 아이들이 엄석대가 굴복당한 후 느끼는 감정이므로 두 작품의 차이점은 자신이 느끼는 것과 제3인이 느끼는 감정이므로 서로 다릅니다. 아, 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의 요지는 두 작품에서 결국 권력자가 몰락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점입니다. 그 암시의 관점이 몰락한 권력자 본인이거나 제3자인 것과는 상관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먼저 모두 독재적인 인물이 등장하여 학교를 지배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리는 내용이고 특히 엄석대와 최기표라는 유사한 캐릭터 때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권위주의의 비판에 대한 주제는 문학에서는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전개 방식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먼저 최기표와 엄석대가 권력을 가지다가 결국 굴복하게 되는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기표는 반장, 효무와 담임 선생님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최기표를 굴복시켰다는 점과 엄석대는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엄석대의 권력제의가 해체되고 그로 인해 교실 아이들에게 비난을 받아 굴복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창작 시기와 표현 방식, 접근법이 다르다는 것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들의 이루어진 영웅은 사실주의적 성장소설이고 우상의 눈물은 우화적 성장소설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네, 방금 윤준이가 한 반발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반발 속에서의 표현이 다르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우상의 눈물 속에서 표현이라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요? 앞서 말했듯이 우상의 눈물에서는 최기표는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인해 점점 굴복당한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는 엄석대는 아이들의 내부 고발로 인해 굴복당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인정하시나요? 굴복. 네, 인정합니다. 이게 반발이 안 될 것 같아. 좀 빡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토론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만 몇 분 정도 주시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네요. 이것도 괜찮아. 이 정도 되나요? 더 이상 반발할 게 없다면 모든 토론을 요약해본 결과 표절이 아니다라는 측의 승리가 있습니다. 저거! 잠시만. 아직 이건 지나지 않았습니다. 쪼잔하시네. 1분 남았으니까 기다려주십시오. 아니 근데 전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이 토론에서 표절이 아니다라는 것에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영 씨 할 말 있나요? 저희 점수 넘어오시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낼까요? 네. 네, 방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과 우상의 눈물 간의 표절을 주제로 한 토론 결과 표절이 아니다 측의 승리로 결과가 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토론을 한 후에 느낀 점을 각 팀 한 명 한 명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읽어진 영혼과 우상의 눈물에 대한 토론을 통해 두 작품이 단순히 학교 내 권력 관계를 다루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면모와 인간 심리를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의 읽어진 영혼을 통해 느낀 점은 나가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나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회한을 넘어 우리가 앞으로 어떤 태도를 살아가야 하는지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함께 그 권력에 순응했던 다수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의는 소수의 외침뿐만 아니라 다수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모일 때 실현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상의 눈물을 통해 느낀 점은 기표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담의 주인공으로 미화되고 동정받는 존재로 전락한 과정은 선을 위장한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회가 특정 개인을 피해자 혹은 영웅이라는 틀에 가두고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은 소름 끼치도록 현실적이었습니다. 우상의 눈물이라는 제목처럼 학급의 왕으로 군림했던 기표가 위선적 폭력 앞에 무력하게 눈물 흘린 모습은 진실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작품을 통해 얻은 생각은 두 작품 모두 학교라는 작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잡한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대놓고 드러나는 권력과 그에 대한 침묵 문제를 다뤘다면 우상의 눈물은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인 위선적 폭력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이 존재하며 그 권력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저는 문학이 단지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텍스트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작품이 보여지는 권력과 집단의 심리,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들을 문학이 현실을 어떻게 방영하고 해석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해석이 공존한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를 통해 문학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표절이냐 아니냐 문제가 단순한 사실 판단을 넘어서서 작품의 본질과 표현의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는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상대방의 시각을 존중하면서도 내 입장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꼈습니다.
또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두 작품을 함께 읽다 보니 처음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였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과 호상의 눈물이 결국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은 부당한 권력 앞에서 침묵하는가? 나 이제 작품 속 이번 토론 이번 토론을 통해 단순히 표절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비슷한 구조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어떤 메시지를 담느냐에 따라 문학은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문학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의 우리의 사회와 나 자신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이 했어. 살짝. 토론을 하기 전에는 그저 책을 읽고 느낀 것이 책의 내용이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권력 구조를 비판한다는 내용들이 조금 유사한 것 같다 이 정도였는데, 토론을 준비하면서 책의 내용들이 단순히 권력 구조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큰 개념의 집단인 사회라는 집단뿐만 아니라 작은 집단에서도 발생하는 집단 내 문제점들을 비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감상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소설을 여러 번 읽어보고 책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두 작품의 내용과 형식 등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전보다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이렇게 알아낸 정보들을 토대로 토론을 하며 내가 알아내지 못했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들도 새롭게 알게 되면서 지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품을 비판적, 창의적으로 분석하고 비평함으로써 문학을 읽는 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학 토론을 하면서 탐구를 하게 되었던 계기인 두 작품 간의 표절 여부를 알아내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서 뜻깊은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끼리 이렇게 토론하면서 저는 이번 같은 학급 친구들과 권력과 복종 그리고 집단의 침묵을 주제로 한 두 책 간의 표절을 확인함으로써 더욱 두 책의 주제인 권력과 복종을 비판한다는 내용을 더욱 또렷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동안 저희 이렇게 국어 수행평 토론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